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5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법리공방을 펼쳤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김용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신복인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다. 이제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에 대한 수사가 남았다. 최근까지도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재직 시 최대 치적이며 내가 직접 설계했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그 설계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임이 밝혀진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매우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설계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 유동규 씨가 특혜 설계를 했다. 즉 성남시에 피해를 끼치고 소수의 민간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돌아가게 만든 것은 이게 배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배임 관련 액수가 5억을 넘으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이다. 그리고 그 액수가 50억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용남 대변인은 이어서 종전에 자신의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먼저 구속된 유동규 씨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 공범으로서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아주 이거 날카로운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재명 씨가 계속해서 대장동 개발은 내가 설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은 자신이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천억 원의 배임 액수에 비추어 무기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무기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변명은 바보 전략이다. 자신이 설계자라고 했던 말을 180도 뒤집고 밑에서 다 한 일이다. 나는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성남시의 조례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 등에 의해 대장동 개발의 수익구조 설계와 그 배분 등은 반드시 성남시장에게 사전에 보고되어야 하고 결재가 필요한 성남시장의 권한 및 책임사항임이 명백하다. 이걸 다 안 했다 모른다고 하면은 성남시장으로서 확실한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형사처벌의 수위를 생각하면은 무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가벼운 직무유기죄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고 지금까지의 당내 경선 결과로 보면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바보 전략을 취하기도 어렵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논리가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윤석열 캠프가 대선판에서 막무가내의 무당춤을 추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무기징역 운운하며 대통령 선거를 이중투구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의 유명한 무당으로부터 지시받은 왕자 부적이 발각돼 비난 여론이 커지고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민주당의 1위 후보를 터무니없는 무기징역 타령으로 걸고 넘어진 것이다. 대부분이 다 인신공격성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안의 핵심을 딱 잡아야지 본질과 관계없는 다른 것을 끄집어 들인 것부터가 이재명 캠프 측이 논리가 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진욱 대변인은 이제부터 주장을 합니다.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그 단순 무시감이 차라리 부러울 지경이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을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야말로 정치 공세이자 별건 수사로 무조건 잡아놓고 보는 정치검사의 못된 버릇이다. 무엇보다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성남 시민에게 5,500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음에도 민간 업자가 이익이 많이 난 것을 감정상 비판할 수 있지만 배임이란 범죄가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검찰도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윤석열의 신복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건의 전모가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의 권력을 사유함으로써 국기를 물러나게 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죄인이 된다. 이 같은 위기를 덮기 위해 엉뚱한 이슈를 던지는 것은 정치검사의 주특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현재로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 비슷한 것도 없고, 그 밑에 검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고, 그러나 이번에 유동규와 이재명 간의 관계는 이건 완전히 공범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우선 이재명 씨가 여러 번 그 설계는 내가 했고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칭찬받을 일이고 최대치적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그 특혜 설계, 즉 배임 설계를 유동규와 같이 했다고 고백했으니까 그 이상의 증거를 들이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런 일이 없다. 내가 사주를 왜 하느냐. 그리고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고발장이 작성됐는데 검찰에 접수가 안 됐어요. 이건 고발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번에 유동규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유동규, 이재명과의 관계는 천지차이입니다. 유동규, 이재명 관계는 실체가 있고 정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고발 사주, 미수라고 해야 되죠. 고발장이 접수된 것도 아니니까. 윤석열의 고발 사주 미수 관련성은 하나도 지금 드러난 게 없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대치를 해드렸는데 압도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쪽의 논리가 이론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쪽으로서는 치명적인 게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그 배임의 논리가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성남시에 피해를 주고 소수의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특히 초과 이익이 났을 때는 초과 이익 환수를 해야 되는데 초과 이익 환수 규정조차 거기 없다.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성남 시민들을 희생시키고 이들 업자 숫자도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10명도 안 됩니다. 10명에게 4,400억 원 정도 되는 폭리를 씌워주었는데 이걸 이재명 씨는 자기가 설계했다고 한다.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도 사과할 일이 아니다.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무기징역감이다 라고 나오는 윤석열 측의 그 주장은 법리에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입니다. 저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뉴스에 접하자 말자 법조를 찾아가지고 배임죄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조사를 했더니 간단하게 피해액이 50억 넘으면은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 정확하게 규정한 대로 계속 그 주장을 하면은 내가 배임 사건의 주범이다 하는 자백을 하는 것이고, 조금 피해서 나는 몰랐다 하면은 그건 직무유기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런 정황입니다. 여기에 또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 사건이 2달 전에 만약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지금쯤 이낙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도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